안녕하세요. 금동윤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BNP 파리바, 프랑스 최대, 유럽 최대 금융사 중 하나죠. 무역금융 담당자 서울 지점 포지션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지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똑같고요. 먼저 오픈 포지션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잡 타이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번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BNP 파리바 그리고 careers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채용 대표 페이지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상단에 검색하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트레이드 파이낸스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코리아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요 트레이드 파이낸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681개 잡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요 안에서 이 지역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네. 사우스 코리아로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한 가지 오퍼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요 사우스 코리아로도 돼 있고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permanent, 요게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는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매년 이제 계약이 갱신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약간 이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 노동법이 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채용되신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돼 있어서 약간 정규직처럼 무슨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속 이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드 파이낸스는 무역금융이죠. 이 오퍼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백오피스라 그러는데 뒤쪽에서 계약이 끝난 어떤 무역금융을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 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오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에서 5년 사이에 이제 주니어 롤을 얘기하거든요. 자, 요거 같이 PT에다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내용들 라인 바이 라인, 줄 바이 줄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픈 포지션은 회사는 BNP 파리바 은행, 부서는 기업금융, 팀은 무역금융 오퍼레이션. 요 밑에 이제 포지션명 이렇게 Permanent Trade Finance Operation Offic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는 Trade Finance 플러스 South Korea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그 채용 페이지 화면 잠깐 띄워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똑같아요. 먼저 회사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서 보고, 팀 보고, 포지션 보고, 그 다음에 업무 아니면 그 외 기타 사항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 되시는지, 또 일을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BNP 파리바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S&P는 다 아시죠? 이쪽에서 이제 매년 은행 자산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요 위에 이제 중국계 4개 은행은 조금 제외를 하고 보시면 1회차에 말씀드렸던 이제 JP모건이 이제 자산 기준으로 이제 중국계를 제외하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HSBC, 미쓰비시 UFJ, 요거 MFG라고 하는데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9위 정도
되는 유럽에서 제일 큰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Fortune 500, Fortune 500 그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9위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포브스 글로벌 탑 2000이라 그래서 포브스에서도 이제 회사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켓 캡이라 그러죠. 이런 사이즈를 보고 순위를 이렇게 매깁니다. 이런 거는 구글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정보니까 한번 이 회사가 어떤 분야가 가장 크고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Permanen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이고요. Trade Finance, 무역금융이죠. Operatio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백오피스라 그러는데 보통 프론트, 미들, 백 이렇게 외국계 금융이나 아니면 외국계 회사들은 이렇게 나눠요. 이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업을 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미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뛰면 뭐 관련 서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받는다든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미들 오피스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 백 오피스에서 거래의 어떤 계약에 맞게 실질적으로 돈을 송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받는다든지 뭐 환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피서라는 얘기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BNP 같은 경우에는 보통 0에서 한 3에서 5년 이 정도로 경력이 조금 짧은 주니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부터는 제가 그 잡 디스크립션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무역금융이 사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아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beneficiaries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beneficiary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보증에 대한 수혜자 아니면 송금을 하거나 이럴 때는 수취인 이 말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엑스포트 L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엑스포트는 다 아시죠? 이제 수출인데 LC가 뭐냐면 이 Letter of Credit이라 그래서 이제 신용장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외상거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외상으로 뭘 거래를 했는데 파는 사람이 너가 돈 언제 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증을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어디 거를 보증을 갖다 주냐면 은행에 가서 내가 이런 외상거래를 할 건데 돈을 나중에 지급을 할 건데 이 지급에 대한 보증을 좀 서줄 수 있겠니? 수입자한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LC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출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LC arriva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LC라는 게 도착을 하면 이 신용장이 도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니들 이 수혜자한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이런 업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Instruct the India Processing Team 있잖아요. 이 India Processing Team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외국계 은행 이 무역금융 쪽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스트 에이시아, 동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무역 결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디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홍콩에 있을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아 쪽에 있는 프로세싱 팀하고의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make payment는 당연히 외상으로 뭔가 거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을 해주고 settlement는 이제 결제 처리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외상으로 뭔가 사서 그거에 대한 신용장을 발행을 해놨는데 날짜가 되면 이제 지급을 해준다. 약간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디스카운트라는 건 뭐냐면 수출자가 일단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신용장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돈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30일, 60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수출자 입장에서 당장 지금 돈을 좀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용장을 들고 가서 은행에다 가서
야, 내가 60일 이후에 돈을 이렇게 받는데 먼저 너네가 좀 지급을 해줄래? 그 대신 내가 100이면 95만 받을게, 이번에는. 그러면 5는 나중에 너가 100을 받아서 그 중에 5는 너네가 먹어. 약간 이런 걸 통칭해서 이제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무역금융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이제 세 번째 줄인데요. Liaise with the India Processing Team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도 쪽에 있는 이 프로세싱 팀하고 아마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 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냐면 다큐먼트 체킹이라고 돼 있는데, 무역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신용장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속 서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서류들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사실 요 무역금융 관련해서 그 어떤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불법적인 사례가 꽤 많이 있어서 이런 서류에 대해서 진정성을 체크하는 업무가 이제 이 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라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이제 얘기하냐면 이제 준법 감시인데, 여기 밑에 이제 OFAC이라든지 이제 sanctions라든지 이제 ABC 책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생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어떤 이제 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제재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데죠. 이란에도 삼성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 금융을 함에 있어서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그런 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잡 디스크립션은 이제 AT2 System Credit Facilities Limits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T2 시스템은 오라클이라는 그 IT 회사 있거든요. 그 IT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무역 금융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프로세싱을 하시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AT2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Credit Facilities Limits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무역금융은 어떤 금융, 이제 대출성이 있는 금융을 사용을 하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만 달러를 한도로 받았는데 이번에 뭐 대출을 뭐 300만 달러 요청이 왔다든지 이러면 이제 한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리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irregulariti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역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 플로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하던 대로 하거든요. 갑자기 100만 달러씩 뭐 미국에 수출을 하다가 뭐 1000만 달러를 수출을 한다든지, 이게 꼭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롤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늘었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수출을 하던 기업이 갑자기 뭐 이란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생션 관련된 나라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내용을 얼른 그 프론트 라인에 계시는 투더 비즈니스가 이제 프론트 라인에 영업 뛰시고 이제 손님하고 직접 접점해서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런 롤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AT2 시스템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드릴 게, 이제 금융 쪽에 계시면 이 스위프트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 스위프트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통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프로그래밍처럼 뭐 MT 뭐 101, MT 103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런 금융통신 언어를 사용해서 AT2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은행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력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키워드, 부서 키워드, 팀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를 좀 나열을 해 놓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제가 웹페이지에서 직접 뽑아 놨거든요. 여기도 JP하고 똑같아요. 주로 이제 이 net zero commitmen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 여기 이제 low carbon future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green transporta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소차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으로 금융사들이 전부 다 이 sustainability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ESG 관련된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 이 그린 파이낸싱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환경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토모빌 마켓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자동차 시장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그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납품되는 자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파이낸싱을 해줄 때 전기차 뭐 이런 환경 친화적인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이런 그린 파이낸싱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다 그린 본즈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ESG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ESG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기사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금융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이 환경 관련해서, 가버넌스 관련해서 아니면 사회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서 키워드는 CIB 말 그대로 기업 금융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파이낸스 무역 금융이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파이낸스 하시면서 이게 수출인지 아니면 수입인지 이런 것 좀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 키워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션스, 프론트, 미들, 백 중에 백오피스다. 실질적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다. 그리고 실제로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AT2 시스템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지션 키워드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아까 위에 말씀드린 내용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지금 일일이 설명해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해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도 나와 있고요, 영어로도 나와 있어서 이런 내용들 뭐 LC라든지 DATP, 뭐 Beneficiary, Settlement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검색하셔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좀 공부해 보세요. 자, 요 페이지는 제가 이제 키워드들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페이지인데요. 먼저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용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력서라든지 자소서에 똑같이 나의 스토리를 이제 끼워 맞추면 됩니다. 만약에 나하고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내용이다.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됐다라는 내용을 이력서, 자소서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회사, 부서, 팀, 업무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기타 뭐 코어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앙골란 워터 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적어 놨는데, 요 기사들은 제가 링크를 따로 밑에 저장을 해 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들어가셔서 관련된 기사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러닝 잉글리시 들어가신 다음에 오늘은 생션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제가 생션 얘기를 많이 해서.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사실 내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꼭 기사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쭉 같이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 위에 기사 한번 볼게요. 2021년 6월 23일 기사네요. 이제 홍콩 관련된 건데, 이제 중국이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홍콩이 이제 관련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관시킬 수 있으니까 이 기사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한 10초만 틀어볼까요? Hong Kong's only remaining pro-democracy newspaper, the Apple Daily, will publish its final edition Thursday.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프린트 페이지 가신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이미지, 컨텐트, 멀티미디어 이렇게 삭제하시면 이 텍스트만 프린트 가능하거든요. 요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까 나오는 그런 음성 들으시면서 같이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크게 따라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발음 공부도 하시고 단어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회 이슈, 경제 공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